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어민들은 망연자실하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전남 경제 전반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가 강화됩니다. 검사량과 검사 품목도 대폭 늘어납니다. 해남 솔라시도에 풍부한 태양광 전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생계가 걸린 어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망연자실했고 분노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던 오후 1시. 위판을 앞둔 어민들이 대기실 TV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방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일부 어민들은 소리쳐 항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갈 때 늦더라고 말이야. 어민들이 아무도 안 나갔어. 오염수 방류의 시작을 지켜본 어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류 완료까지 3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일본과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방류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내야지. 지금 계속 이 방법으로 방류를 몇십 년간 지속한다는 것은 어민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복양식 어민들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벌써 파산 신청을 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후쿠시마만 아니면은 금년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에 또 좋아지겠지. 희망이나 갖고 살겠는데 그 희망마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기차역에서도 버스 터미널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거 흘러나가면 30년이 흘러. 그리고 인자 난 애기들이 30살이 먹어보잖아. 그 우리 시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어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 1번지 전남.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1위인 전남.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소비가 줄어 가격이 급감한 전복. 판매가 안 돼 출하가 미뤄지다 보니 고수온의 폐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복이 나가지 않고 적체 상태예요. 수산물을 외면하는 소비자들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 실제 수산물 소비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수산 1번지 전남의 피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186만 5천 톤, 생산액도 3조 90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산 가공품 생산액도 1조 9천억 원이 넘어 수산 규모만 4조 9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 수산물 생산업계의 피해는 물론 가공업계, 음식점 등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산업까지 줄지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뒤였던 지난 2013년 수산물 소비는 40% 줄었고 한 달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 소비 심리가 불안해져서 좀 소비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우선 수산물 안정성 조사 확대와 한편 전라남도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인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바다에 원전 오염수가 섞이고 있는 상황에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수산물이 실제 오염됐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일입니다. 전라남도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의 분석실입니다. 로봇팔이 용기에 담긴 생선을 분석기로 옮깁니다. 지난 22일 완도 금일도 바다에서 잡은 갯장어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가량.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 시작된 이상 앞으로 이 같은 검사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객관적인 자료 또는 객관적인 정보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출하 전과 유통, 수입 등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의 감시를 맡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위판장과 시군에서 의뢰한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생산 양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65개 품종이었지만 지금 방류를 시작하는 24일부터는 저희가 모든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논란 가운데 하나인 삼중수소는 국내에 아직 검사 기준이나 검사 방법이 없고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 수산물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수소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부족한 충전소와 한정된 모델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건데 2025년까지 수소차 1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전라남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 넥소입니다. 지난 2021년 광양 지역에 25대가 보급됐는데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연 지난해에는 출고 대수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광양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180여 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고된 차는 17대, 지난해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액화수소 충전소가 또 개소를 합니다. 시민 홍보 등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간다면 조금 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전남 지역 전체로 봐도 수소차의 인기는 시들합니다. 2019년 27대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530여 대가 보급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30여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족한 충전 인프라입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는 5곳에 불과하고 게다가 2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충전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불편하죠. 미리미리 하는 편입니다. 1kg당 8,000원대였던 수소 가격도 지금은 10,000원에 육박하고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시민들이 수소차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10,00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던 전라남도는 우선 충전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차나 또 하이브리드에 조금 밀리지 않는다. 2024년까지도 9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수소차 보급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충전소 설치 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요금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태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분별한 소각으로 환경 오염을 막으려면 제조사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어버린 바닥에 침대 매트리스가 쌓여 있습니다. 두툼한 장갑을 낀 작업자들이 칼로 천을 찢어내고 그 안에 엉켜있는 철제 스프링들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걷어냅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안에 천과 스프링이 묶여있는 구조를 포켓형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이 스프링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해 재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평균 5명 붙으면 매트리스 한 장 뜨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인력 투입을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렇게 인건비를 따로 들이면서까지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 암암리에 이루어집니다. 법을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은 답이 없다. 문제는 매트리스를 불에 태우면서 나올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여과 장치도 없는 야외에서 소각이 이루어지면 다이옥신과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5년 전 한 유명 침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발견돼 큰 논란이 일었는데도 매트리스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지 재활용 의무 대상엔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2021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폐 매트리스는 연간 106만 개로 집계됐지만 이마저도 표본이 전체 가구 중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부 품목별 특별도 발표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름별로 아마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법적 정의를 보면 재활용, 폐수 재활용이 어렵거나라고 시작을 해요. 매트리스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이제는 생산자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조사가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 업체에 보내야 하는 일명 EPR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유리병, 타이어 등을 만드는 제조사에 재활용 의무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EPR을 적용한다면 현재 단순 소각 매립되는 폼, 면직물 등도 이제 재활용이 돼서 단순 폐기를 막고 그 새로운 가치 창출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매트리스의 EPR 제도를 적용하기 전 먼저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재활용 실적을 달성한 만큼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장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종합경기장에 교통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경기장 주변 대양산단에 임시주차장 4곳, 오감 대학 부지에는 선수단 이동 편의를 위한 대형 수송버스 주차장 조성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10월 13일 목포 종합경기장은 관람객 16,500여 명과 차량 4,400여 대가 한꺼번에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합니다. 자치경찰위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도내 다중 밀집 지역 134곳을 집중 순찰하는 한편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가 위험 지역을 지정해 순찰에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양광이 풍부한 해남 솔라시도에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와 한전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삼성물산 등 7개 기업이 투자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98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현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갖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지구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솔라시도에는 아리백으로 상징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가 완성됩니다. 이곳 솔라시도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 풍부한 태양광 전력을 기반으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전남도와 한전 7개 투자 기업이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개 투자 기업은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개 동을 오는 2037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력량은 연간 1기가와트, 4인 가구 6천 세대가 사용하는 규모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전력망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산업부는 전력망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법무처적으로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분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태양광 생산 규모는 6.6기가와트로 국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망, 토지 가격을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남 유치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22개 농가가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해남 무농약 바나나가 8월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허현주 앵커가 바나나 재배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키가 큰 나무마다 바나나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정수섭 씨가 1,300평 규모 온실에서 바나나 농장을 한 지 햇수로 4년. 올해도 이달부터 본격 바나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납작해요. 그렇지만 우리 국산은 둥그럽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이 정도로 좀 연두색 났을 때 수확한 것이 제일 적합하다. 국산 바나나는 충분히 익어 속이 꽉 찼을 때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산보다 신선한데요. 주로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바나나와 다르게 쫀쫀하고 찰진 식감이 특징인데요. 맛과 향도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남도의 따뜻한 기후로 재배해서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해남 무농약 바나나는 8월에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입 바나나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건강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전남 지역 바나나 생산 농가는 모두 22곳. 바나나뿐만 아니라 애플 망고나 패션 후르츠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시설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겨낼 수 있는 난방 시설을 갖춘 시설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우리 농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진 무농약 바나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수확된다고 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목포 해상 WShow 8월 정기 공연이 내일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과 현대 비트가 어우러진 넘버벌 퍼포먼스, 목포의 비트가 메인쇼로 펼쳐지며 수상 불꽃, 불꽃들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불꽃쇼가 이어집니다. 목포 해상 WShow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 열리며 오는 10월과 11월 전국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기념해 특별 공연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0.01%, 전남은 0.06%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0.7% 상승하고 전주 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데 반해 광주 전남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 역시 광주 0.01%, 전남 0.02% 하락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0.07%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강진 옴천사, 목조 보살 좌상 등 6건을 도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강진 옴천사 목조 보살 좌상은 조선 최고 조각승이었던 생남파에 의해 조성된 불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이 밖에 강진 화방사 나한상 일괄, 영광 불갑사 벚고 등도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공권력에 의한 전남 지역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1950년 영암군 한 마을에서 경찰에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는 1억 1,99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 3,334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진도군은 최근 장마와 태풍 이후 높은 기온으로 변온의 홍명나방 개체수가 9배 증가함에 따라 집중 방제에 나섭니다. 장마 전선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명나방은 온도가 높고 비가 적을 때 집중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도군은 가루쌀 생산단지와 이모작 논 등이 특히 피해가 크다며 농가의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내일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전국 디저트 경연대회인 목포랑 카페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목포의 대표 디저트 메뉴를 발굴하기 위한 전국 규모 경연대회로 개최에 앞서 서류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0팀을 선발했으며
본선 경연에서 완성도와 맛, 상품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 흐리다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전남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날은 다시 더워집니다. 체감더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일요일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체감더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0도, 한평과 영암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해남과 강진은 31도, 장흥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9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구름 많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8시 31분입니다. 다음 주 초반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센시알,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센시아.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센시아! 한 스틱, 에너제틱, 늘 로맨틱, 드라마틱한 일상을 위해. 한삼인 홍삼정 스틱, 한 스틱.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 추천 한 스틱. 퇴행성 협착증 치료, 생리통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세라젬 V7 메디테크.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는 어차피 광고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세라젬, 해볼 수밖에. 센시알,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센시아.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센시아! 우리는 소파를 살 때 오래 생각합니다. 봄소아가 가장 잘하는 건 생각대로 소파를 만드는 것. 참 잘 샀다. 소파 생각 봄소아. 이 느낌 뭐지? 맑아진 것 같은데?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세 가지가 다 되니까 마데카 프라임. 마데카라.